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주 초반에 다시 한번 위아래로 변동의 폭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6만 7천까지 눈앞에 뒀었던 비트코인이 어느새 다시 6만 3,500까지 내려와 있죠. 그래도 이런 주 초반의 변동을 딛고 주가 마감될 때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조금 무엇보다 시장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슈들 같이 다뤄보자 전문가님이 얘기하실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뉴욕 증시 연준의 금리 결정과 또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CXMT의 상장 흥행과 함께 중국이 자체 DUV 노광 장비 양산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종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습니다. 엔비디아가 5%가량 급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평가도 잇따르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FOMC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 관망세가 짙어질 거로 예상되니까요. 이런 점들 유의하시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이 8월을 앞두고 약세 시즌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서 같이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금이 대규모로 다시 한번 이더리움 쪽으로 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이 7월 들어서 8%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최근에 4년 연속 하락했었던 8월을 앞두고 이 계절적 약세에 대한 경계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흐름도 지난주 후반에 다시 한번 순유출로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순유입 마감이기는 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가 이전보다는 둔화됐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투자자들의 매집 흐름을 보더라도요. 1000비트 이상을 보유한 고래 투자자들의 수는 증가를 했지만 이 순매수 속도는 이전보다 크게 둔화된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FOMC를 지나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콜옵션 수요가 풋옵션 대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쪽으로 수요가 쏠리는 경우에는 그 반대로의 흐름에 다소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조금 염두는 해둬야겠죠. 당분간 기관 자금 유입과 핵심 지지선 사수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캐피탈이 하이퍼리퀴드 ETF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회수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로 옮기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부족한 상품, 이 테마형 상품보다는 제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 그리고 선장성을 인정받은 이더리움으로 기관 자금의 흐름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이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대형 자산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하이퍼리퀴드의 가격을 보면 6월까지만 해도 76달러를 넘겼었는데 현재는 56달러까지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자금의 이탈이 시장 심리에도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기관들의 자금이 이 이더리움 등의 대형 자산 이 ETF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또 테마형 상품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전통 강자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이런 미묘한 흐름까지도 감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슈들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다수의 코인들이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다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도 2%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63,600달러대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아래 꼬리를 만들고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그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3% 가깝게 밀리면서 1,800
1,883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XRP 1.06달러까지 밀려있는 모습이죠. 4% 넘게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밑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80달러를 바라봤던 게 언제인가 싶게 73달러까지 밀려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3% 넘는 하락률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이 일단은 조금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FOMC가 다가올수록 경계감이 짙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꼭 한 번씩 유의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세워봐야 될 텐데 저희 방송에서도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릴 예정이지만 방송이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전문가 신문입니다. 시장이 무언가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에 악재가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이 뭔가 이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지금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시장이 이렇게 꿈틀거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7월 30일과 9월 달에 금리 결정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 클레이티 법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무산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 급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장님께서는 항상 우리 시장에 가장 굵직하게 영향을 주는 이슈들 같이 살펴봐주고 있으십니다. 오늘도 특별히 금리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에 집중해서 우리가 조금 이슈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죠. 어떤 내용 가져오셨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방송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지난 방송 보셨던 분들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방송에서 가져가셨던 분들은 이번 한 주가 꽤나 조금 기분이 좋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이 히든코인은 시장을 확실히 조금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운이 좋았다고 볼까요? 언제까지 운으로 말씀하실까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 24일 날 오전에 제가 히든코인을 라그랑지를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좀 저 소강 상태에 있다가 한 2, 3일 전부터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10%, 20% 정도 수익이 나면 여러분 좀 수익을 챙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21.8%의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162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74.7%까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약간 배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긴 하지만 또 오늘 아침 또 보니까 마이너스 10%까지 또 빠졌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또 보니까 6%, 7% 상승하고 있는 이런 급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라그랑주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제가 정보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오늘 또 히든코인도 있습니다. 오늘 히든코인도 20% 이상 수익을 만들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그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히든코인 라그랑주였는데요. 라그랑주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하다가 갑자기 변동의 폭을 키워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하신 분들은 20% 이상의 수익을 챙기셨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욕심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새벽에 70% 넘는 지점에서 매도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하셔야 이렇게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금은 안정적인 전략들을 세워가실 수 있겠죠.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손실을 낼 바에는 조금 못 먹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수익으로 챙기는 게 요즘 시장에서는 가장 베스트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멘탈 케어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 드시며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자세한 타점과 함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히든코인은 오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송 말미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시장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금리 얘기부터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번에는 금리를 뭐 인상하거나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우세하잖아요. 결국에는 조금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 되겠죠.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달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고 네. 지금 시장에서 거의 90% 이상 금리 동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금리 동결로 갈 것이고 9월 달도 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 오. 그리고 31일 날 있는 일본도 금리 결정을 하는데 그때도 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금리 동결로 간다고 하면 우리 시장 뭐 지금 현재는 매도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클리티 법안이 통과될 수 없다는 이런 것 때문에 실망 매물로 지금 매도의 흐름이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분간은 금리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다란 악재는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클리티 법안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이런 점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클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크게 급락하거나 그런 점은 없을 겁니다. 근데 단지 실망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 실망 매물에 의해서 약간 하락을 하겠지만 그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싸게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가. 그래서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잠깐 시장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엄청 크게 밀릴 가능성은 조금 배제를 하는 게 좋겠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시죠.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조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결정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연준의 스탠스가 어떠하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때는 또 변동이 위아래로 커질 수는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동결이 우세한 상황이기는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우선 현지 언론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스뉴스나 아니면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한 팩트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본을 원래 안 씁니다. 근데 그쵸? 오늘은 대본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잘못 해석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실망 매물이 나온다. 실망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급나가는 그런 분위기도 나올 겁니다. 그때가 가장 쌀 때다.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폭스뉴스에서 이야기한 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금리 동결을 9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네. 7월에 동결 인하를 7월에 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는 인하를 위한 일시적인 정지가 아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위한 긴축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올해 초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크게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게 연준 내부의 갈등입니다. 연준 내부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 등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했다며 고금리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노동시장을 차갑게 시키고 있으므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파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과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을 근거로 추가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케빈 워시 의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민간 지표를 정말 자세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자, 거기서 금융 상황 지수나 민간 지표, 뭐 임대료 지표, 기업 및 소비자 심리 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냐면 장기적인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는 시장이 워시 의장의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를 신뢰하면서 궁극적으로 연준이 물가를 통제할 것이라고 이렇게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케빈 워시가 가장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그 사항인데 네. TIPS 손익분기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그리고 절사 평균 인플레이션 그리고 중간값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 뭐냐면 전쟁이나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 급등에 휘둘려 통화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케빈 워시의 시각이기 때문에 네. 이 절사 평균 인플레이션과 중간값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조금 더 여기서 좀 쉬었다가 또 이야기할까요? 너무 숨이 차시죠. 네. 지금 정확하게 팩트를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들이 갑자기 또 쏟아져 나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결국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케빈 워시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민간 지표를 좀 활용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거를 일시적인 변화에 조금 민감하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평균값을 내면서 그 추이를 잘 살펴보겠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게 유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타난다면 인플레이션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고요. 유가와 관련돼서는 이게 일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배제하고 봐야 된다 이런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케빈 워시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점만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전문가님 얘기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7월에는 뭐 매파적 동결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 안에서 무언가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느냐 그거를 조금 살펴봐야겠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6월 달 같은 경우에 케빈 워시가 점도표에 점을 안 찍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점도표에 점을 안 찍을 겁니다. 그리고 민간 지표 관련해서는 지금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연준 의원들이 뭐 왈가왈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별로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케빈 워시가 금리 결정 이후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케빈 네. 워시가 너무 말을 아끼는 인물이잖아요. 과연 뭔가 힌트가 나오기는 나올 것인가? 6월 달 금리 결정 이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눈치를 볼 겁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뭐 금리 결정을 뭐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예상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노동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케빈 워시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유가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언제나 잠재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케빈 워시 7월 달에도 금리 동결, 9월 달에도 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블랙록이나 다른 JP 모건이나 이런 거대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지금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까지 케빈 워시 의장이 지금 하는 그런 스탠스들을 보면은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7월을 넘어서 9월까지도 동결적으로 조금 입장을 굳혀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9월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조금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님은 이런 스탠스가 9월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케빈 워시가 조금 더 지켜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현재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 결정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 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 6월 달 금리 결정하기 전에도 갑자기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번에도 금리 결정에 있어서 조금 미국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거 조금 유가가 급등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또 이번에 7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더 이상 강하게 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현지 언론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9월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유가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충분히 금리 동결로 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인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케빈 워시
FOMC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는 집중을 해봐야겠죠. 금리와 관련돼서는 정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참 허락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들 더 궁금하시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얘기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야 우리 시장으로 조금 자본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뭐 거대 자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뭐 피델리티라든지 블랙록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본시장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폐혁명이라고 하죠. 네. 이제까지 돈들이 이제 우리 법정화폐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화폐의 변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변혁이 자칫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조금 충격적인 그런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거대 자산가들이 계속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어서 이 로비가 안 먹히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좀 통과되기 좀 어렵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한 8월 3일에는 최종 표결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건 가능성이 낮다고 보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통과되기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과되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좀 갖고 왔는데 8월, 9월,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통과되기 상당히 어려울 거고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그런데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난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당선된 사람도 있을 거고 낙선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낙선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당선을 노리려고 하면은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찬성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공화당이 이기느냐 민주당이 이기나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긴다고 하면 클래리티 법안 올해 안에는 통과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조금 XRP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XRP 같은 경우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SBI 홀딩스가 지금 현재 일본에서 XRP 굉장히 많이 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1,50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예전에 2024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 올라가기 전에 1,480원대에서 거기서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래들이나 거대 자산가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1,480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XRP와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기회를 잡아봐야 되는가 정확한 가격적인 라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더 디테일한 전략들이 남아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XRP와 관련된 향후 대응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코인으로 같이 웃을 수 있을지 어떤 전략 가져오셨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앞서도 라그랑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확 튀면서 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전고점을 한번 찍고 거기에서 좀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전고점까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전고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18%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것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 코인까지 만나봤는데요. 전고점 찍고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건강한 조정 정도의 그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고개 들어올리고 올라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잘 탑승해서 전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